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갑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이슈가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죠? 어째 악재만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금리 상황 보겠습니다. 7월이면 뒤집히는 한미 금리 차. 함께 보시죠. 이제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매도 현황, 거의 이제 코스피 쪽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2020년에 2021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2년 5개월 동안 누적 순매도가 68조 9,600억 원입니다. 69조 가까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판 거예요. 코로나 그렇죠. 쇼크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그 고점부터 외국인은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급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현재 지금 환율 오늘도 다시 튀더라고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1,290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과거에 한미 금리 역전이 3번이 있었는데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그때 순유입됐다라는 통계는 있습니다. 7월이면요.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아니면 빅스텝 정도 최소 50bp 이상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미 금리차 역전이죠. 지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자, 금리에 대해서 외국인이 발을 더 빼는 건지 오늘 매도가 더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순이입이 됐다라고 이제 요 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2018년 그러니까 2008년 죄송합니다.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가 나타났을 때 미국이 이제 금융 시스템 문제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때 안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로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미국 은행의 시스템 문제가 발생이 됐지 실물 경제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당시 차화정이 굉장히 높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잃었던 미국의 어떤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상황은 저는 이때로 보기에는 좀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느 한쪽이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지금 오히려 미국 경기도 살아있고 우리도 경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자산 쪽인 미국 쪽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지금 올릴까 말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따라서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뭐 영국도 갑자기 지난주에 예정이 없었던 25bp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오네커가 지난주에 정리했었던 그 표가 있잖아요. 홍콩도 올리고 호주도 올리고 다 올리잖아요. 다 올라요. 하루 만에 다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다른 나라들은 체력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달리기 잘하는 애도 있고 달리기 못하는 애도 있어요. 분명 존재하죠. 근데 모두가 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못해도 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달리기 못하는 애들은 뒤로 쳐질 수밖에 없고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딱 가운데서 선생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달리기 잘하는 애한테 손이 가지 달리기 못하는 애한테 손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큰일 났네. 저 달리기 못하는데. 저도 달리기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이제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판다라는 거. 더군다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때랑 또 상황이 다른 게 QT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QT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래도 한쪽에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된다. 지금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서 오네커 보여준 대로 그 주식은 파는데 채권은 사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머무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중국에서는 지금 채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본격적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채권도 매각해서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지금 뭐 1,300원 깨고 올라가는 환율을 당연할 거고요. 그러면 달러 강세는 더욱더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면
주식시장에 또 한 차례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지금은 어떤 뭐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열어두고 예. 가능성은 열어두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만약에 1,300원을 깨고 올라가면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빨리 발을 빼는 게 낫죠. 이게 불을 지펴버릴 수가 있죠. 있어도 네. 환율로 이제 손해를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보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임계점이 딱 터져버리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굉장히 예.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각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최근까지도 2,600을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율을 강력하게 유지해왔는데 그 근저에는 이렇게 그 원자재 문제라든지 예. 유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2분기 실적 타격이 왔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면서 갑자기 이런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왜곡 현상으로 CPI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빅스텝을 겪게 됐고 상황이 변해버린 겁니다. 예. 이럴 때는 비율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네 말은 그때 이랬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느냐 이런 거는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그때는 그렇게 봤으면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지금 증시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저렇게 거예요?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일시적인 수급의 그 꼬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자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살 필요는 없다. 좀 기다려 보자. 여기서 누가 바닥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면 급한 건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팔아야 오늘 끝나고 만약에 금요일에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요즘 문자로 간다지만 전화 받으셨으면 오늘 무조건 팔아야 되죠. 안 그러면 돈을 마련하든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전화 받으신 분들은 내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주는 신용 매물 구간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 매매가 계속 출해갈 일시적으로 가능성이 아무리 있군요. 좋은 호재가 나와서 이걸 말아올리기 전까지는 예. 일시적으로 신용 반대 매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수급의 불균형도 지금 주식시장에 이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지금 신용 물량 같은 경우 언제부터 쏟아지냐면 점심 먹고 나서부터입니다. 일단 기다려봐요. 만약에 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어저께 금요일날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꼭 팔아야 돼. 내가 마련할 돈이 없어. 그러면 일단 아침에 지켜보죠. 네. 아침에 지켜보다 지금 밀리죠. 지금부터 이제 바싹바싹 입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오후 1-2시쯤 되면 결정을 내려야죠. 예. 여기 팔 것인가 반대를 맞을 것인가. 근데 반대보다는 파는 게 맞다라고 내리면 그때부터 내 물량을 무조건 그냥 던지기 팔리는 시작해야 되죠. 거죠. 그 물량들이 오후 1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수급의 불안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매매가 출해되는 시간이 보통은 시초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3시 장 마치기 전에 아닙니다. 한 번 3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래는 공식적으로 증권사 매물은 동시효과 때 나갑니다. 무조건 예. 동시효과 때 하한가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동시효과 때 얼마가 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00원에 끝났으면 예. 10,000원에 예를 들어서 뭐 100주로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하한가면 예를 들어 7,000원이라고 하죠. 30% 빠졌으니까 예. 7,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해서 나가버립니다. 아. 10,000원에 체결된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무섭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팔려야 되니까 일단 하한가 무조건 팔려야 걸어놓고 되니까 하한가 종이 체결까지 들어가 버리는 이을 겁니다. 수는 예. 있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탁론이라든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 뭐 11시, 1시 뭐 요거는 그 기업마다 다르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추가 매물인데 실질적으로 그 증권회사에서 나가는 반대면은 9시 한 번 나간다. 한 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1-2시 정도에도 또 물량이 출해 가능성이 그거는 이제 있다고. 스탁론이라든지 예. 이제 개별적으로 받으신 것들은 알겠습니다. 나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위험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상보다 미국 연준에서 그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네.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파는 와중에도 SK이노베이션은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실적 현황인데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의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인데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쇼크 때문에 기저를 보셔야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보시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쇼크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도 매출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 20년에 비해서 21년도는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020년보다 작년이 모두 좀 실적이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직 회복을 못했네요. 네. 코로나 이전은. 올해 정유주 주가 추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고점 부담으로 오늘도 좀 네.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S-오일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네요. 그래서 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더 네. 있는데 예.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폭증했다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싼 정유주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모두 쓸어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 화면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냐면, 자,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너희들의 정체는 뭐니?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모 배우처럼 너의 이름은 뭐니? 라는 것처럼 S-오일은 정유주입니다. 네. 우리가 정유주라고 생각하죠. SK이노베이션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배터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사 중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되는 게 가장 늦는 걸로 지금 판명이 나요. 그러니까 올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좀 리포트가 한 발 물러서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을 뭘로 봐달라고 하냐? 정유주로 봐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 쪽에서 이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건 이렇게 급등했는데 왜 같은 정유인데 못 올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제 정유사들은 기름을 들여와서 탱크에 넣어놓고 이것을 정제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탱크에 내놓은 거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인데 S-오일 같은 경우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쓰다 보니 자 여기서부터 유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렇지만 낮은 단가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떨어지느냐? 유가가 지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역으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던 게 여기서 이렇게 판매되면 이만큼 손해잖아요. 네. 지금 S-오일은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 정유 부분은 평균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쓰기 때문에 S-오일보다 상승할 때는 좀 덜 올라요. 그렇죠. 예. 근데 빠질 땐 덜 빠진다라는 그러한 회계상의 어떤 똑같이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유가를 기업이 어떤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지금 부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치는 아니다. 저는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일단은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LG화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까지 그 사랑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LG화학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LG엔솔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정유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도 LG화학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첨단 사업부, 공식적인 사업부명이에요. 첨단 소재 사업부 이걸 키워나가겠다라 우리도 배터리 또 봐달라 또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유주를 평가할 것이냐, 2차전지를 평가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회사는 우리를 지금 둘 다 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외국인들 기관들 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죠.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렇지만 절대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너무 믿지는 말자. 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는 주자. 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정유주로 기사는 나와 있으니까 네. 두 종목을 좀 비교해 주셨는데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즉각적인 예. 반응을 보이는 쪽 그리고 좀 더디게 위아래 폭이 그래도 좀 더 적고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쪽이 SK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이제 배터리 소재단 이런 것까지 같이 말씀 주셨을 때 매력도 측면에서 적은 점수는 안 주셨어요. 네, 시장 점수, 분위기 네. 대비했을 때. 근데 SK이노베이션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뭐 삼성 SDI, 셀 3사 중에서 가장 좀 투자의 매력이 높다라고 보는 건 어떤 그 중에서 결정하라. 저는 뭐 별로 다 셋 다 결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본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게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있고, 네. 더군다나 원통형까지 진출할 정도의 시장 장악력과 그다음에 그 뭐죠? 자금력이 있어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이번에 미국에 진출이 성공이 됐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또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놓고 보면 여력은 SDI가 더 있겠죠. 삼성 그다음에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하게 잘 시행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악재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생각보다 빨라지면 주가 탄력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각의 개별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포커스에 집중할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배터리 셀 3사는 중립 의견으로 네, 일단 중립입니다. 주셨어요. 아직까지는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